다크서클은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리테의 압구정 송태일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30대 직장인입니다. 어려서부터 조금만 피곤해도 눈밑이 어둡게 변해서 친구들한테 팬더 같다고 놀림을 받아서 스트레스였어요. 대학생이었을 때는 화장을 어떻게 가리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직장생활하면서 피곤해서인지 힘들어서인지 화장으로도 잘 안 가려지네요. 정말 지긋지긋한 다크서클이에요. 어떻게 좋아지는 방법 없을까요? 저만 빼고 다 다크서클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사연녀님은 다크서클 때문에 고민이시네요. 사실 많은 분들이 다크서클 때문에 고민이시고 실제로 병원에서도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으로 내원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눈밑 다크서클 개선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크서클은 정확한 용어는 아니지만 눈밑이 어두워 보이고 쉽게 피곤해 보이는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으로 간주하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크서클은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발생합니다. 그 첫 번째는 색소입니다. 대부분 우리 손등과 손바닥 피부의 색깔이 다르잖아요. 보통 손바닥이 더 하얗고 손등은 더 어둡죠. 멜라닌 색소가 손바닥보다는 손등에 좀 더 많이 분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피부의 특정 부위에 멜라닌 색소가 좀 더 많이 분포할 수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도 많고요. 아토피 같은 만성적인 염증에 의해서도 또는 지속적인 마찰에 의해서도 색소가 진해질 수 있습니다. 눈 주변, 눈밑 부위에 색소가 짙게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눈밑이 어두워 보이므로 다크서클이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관입니다. 눈밑 부위 피부는 매우 얇죠? 네, 그 얇은 피부 밑에 모세혈관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산소 농도가 높은 동맥은 붉은색 혈관으로, 산소 농도가 낮은 정맥은 푸른색 혈관으로 비쳐 보이고 이들이 혼합해서 존재하게 되면 보라색이나 어두운 갈색으로 비쳐 보이게 됩니다. 이런 혈관이 발달해 있으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림자입니다. 눈밑 부위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연부 조직들은 좀 복잡한데 근육이든 지방이든 피부든 여러 가지 이유로 해당 부위의 볼륨이 좀 적을 수 있습니다. 이 부위의 볼륨이 적으면 그림자가 생기면서 눈밑이 어두워 보이게 되고 다크서클이 있다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는 있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이 세 가지 요소는 개선이 쉽지는 않습니다. 색소의 개선은 주로 레이저 치료를 이용해서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눈 주변의 색소는 진피색소가 많고 레이저 치료로는 쉽게 개선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꾸준히 치료해야 일부 개선될 수 있는 부위입니다. 다음으로 혈관은 역시 일부 혈관 레이저 등을 통해서 모세혈관의 위축을 유도할 수 있는데요. 이 또한 금방 쉽게 개선되지는 않고 혈관 레이저들을 반복해서 시술하면 일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위입니다. 그나마 조금 빠르고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림자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드린 대로 그림자는 볼륨의 차이, 즉 볼륨이 많은 위쪽 부분에서 볼륨이 적은 아랫부분으로 그림자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볼륨이 적은 아랫부분의 볼륨을 보충해 줌으로써 그림자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보통 눈밑 거짐과 눈물꼬랑이라고 부르는 이 그림자 부위는 기술적으로는 좀 어려운 시술이긴 하지만 필러를 이용해서 볼륨을 정교하게 만들어주면 일부 개선이 가능합니다. 눈밑 부위는 눈을 감싸고 있는 근육과 광대를 이루고 있는 근육이 서로 맞닿아 있는 부위인데요. 그 사이를 중심으로 눈 주변 피부는 매우 얇고 앞광대 부분의 피부는 상대적으로 두껍죠. 이렇게 서로 이질적인 부위가 만나는 경계 부위이기 때문에 눈물꼬랑이라는 주름이 생기는데 필러 전문가들한테 가장 어려운 필러 부위가 어디냐고 물으면 상당수가 눈물꼬랑이라고 답할 만큼 도전적인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필러를 잘한다고 해도 필러 시술로 개선할 수 없는 요소가 있고 여러 해부학적 이유로 필러를 완벽하게 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필러 시술자는 필러로 개선이 가능한 케이스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미리 확인해서 시술이 불가능하고 수술적인 꼭 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한테 미리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움직임이 많고 필러 변형이 나타날 수 있는 부위의 특성상 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적절한 개선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눈 밑의 볼륨을 많이 만들기만 하면 눈밑이 부어 보일 수 있고 특히 표정을 지을 때 더 심하게 뭉쳐 보여서 답답한 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다크서클의 원인에 따른 면밀한 진찰과 시술의 한계를 상의하고 색소, 혈관, 그림자 이 중 어떤 범위까지 어느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시술을 진행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크서클을 확 없애버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복잡하죠? 잘 안 된다는 말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많은 분들과 상담하고 시술하고 만나다 보니 시술자와 환자가 시술 전 적절한 시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다크서클로 고민하시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구독자님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닥터니테일 압구정 송태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